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적 끝내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비님께서 네. 빨리 문 열어요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화장실 아닙니다. 화장실인 것처럼 아, 너무 급하신가 보.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20분 했다 시작했는데 윤상비님 자 네. 오늘 사실 근데 그 휴일을 앞두고 조금 우리 동접자도 그렇고 네. 좀 한산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믿습니다. 8,000명. 8,000명? 지금보다 딱 10배. 오늘 만약에 8,000명 되면 내가 누나 뭐 사줄 건데? 뭐 사줄게. 우와,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주식 사줄게. 진짜요? 갖고 싶은 게 많습니다. 판타지오 사줄게요. 판타지오 한 주. 213원 좀 내려. 버크셔 A 받아요. 버크셔 클래스 A 받아요. 버크셔. 자, 하창원 몸쟁이 김장현 몸쟁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8,000명 되면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께 제가 네. 판타지오 한 주씩 쏩니다. 200원짜리 주식 쏩니까? 213원. 이것도 묵혀두면 오래 가요. 잘 갑니다. 한 주씩 다 쏘면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이 종목.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장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코스피가 진짜 왔다리 갔다리의 끝판왕. 맞아요. 요게 흡사 약간 그 대한민국 그 국기. 빨강색 파랑색 막 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는. 갔다리. 근데 결국은 플러스로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롤러코스터를 또 즐겼던 분들은 재미있었겠지만 또 아니었던 분들은 조금. 근데 맞아요. 대부분 다 코스닥에서 노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자 어떻게 두 분 오늘 코멘트 하나씩만 들어볼까요?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다. 네. 본부장님이요? 아니면 시장이? 시장이 무난하게. 시장이. 무난하게. 예. 사실 뭐 CPI나 PPI 뭐 이런 거를 앞두고서 미리 팔고 좀 정리를 하자 뭐 이런 분들도 혹시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움직임은 뭐 크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뭐 오늘의 한마디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오늘은 회전목마 시장이다. 회전목마. 회전목마. 이렇게 왔다리 빙글빙글 갔다리. 도는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아. 크게 막 부담은 안 되는 그 정도. 그러네요. 위아래 그냥 그 스무스하게 회전목마가 회전하는 목마잖아요. 네. 그 어린 공원 이렇게 순환맥. 갔을 때. 네네네. 근데 영어 뜻은 상당히 좋은 거야. 왜요? 영어로 뭐야? 영어요? 회전목마가. 회전목마. 영어로 뭐지? 회전목마. 아마 그 뭐죠? 메리고 라운드일 걸 아마? 그래요? 아 틀렸나? 찾아볼게요. 아 진짜 오래간만 썼는데. 회전목마, 메리고 영어. 하니까 왜요? 스테이크 집이 생각이 나. 아니 난 모르지 왜 그게 그건지. 오 메리고 라운드 맞네요. 맞잖아. 이야. 그러니까 이제 메리가 해피 결혼하는 메리 말고 네. 해피할 때 메리. 아.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좋은 거고 네네. 회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전하면 좋은 거지. 알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오늘 순환, 시장이 좋았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었는데 다 그거를 올라- 다 그렇죠. 되돌림한 그거는 진짜 좋았죠. 좋은 거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랜만에 강했잖아요. 어저께 분위기 다르죠. 네, 변동 분위기가 없었죠. 좀 달라졌는데 이게 일희일비해야 하는 건지 네, 그러면 됩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면 된다. 된다. 아이. CPI 또 네. 막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혹시나 또 요쯤 돼서 뺄까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서 그냥 맞아요. 현금에서 사면 되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뭐 이게 설마 0.4 나오겠어요? 0.4 MOM으로. MOM으로. 0.34 나오면 좀 까리까리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준비하신 시황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뭐 제가 세력이라면 오늘 빼지 않고 CPI를 보고 오. 목요일 날 화끈하게 빼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 왜냐하면 뺄 때 기회를 안 줘요. 그 킴새를 주면은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덫에 탁.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지수가 2730선에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12% 상승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862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0.99%. 근데 이제 장 그 동시효과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조금씩 한 0.1포인트씩은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오늘 투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이 513 종목, 하락이 360 종목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 1002 종목 상승, 하락은 520 종목이었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네. 일단은 수남이 샥 도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 선물이 한 3천억 거의 다 왔는데 마감할 때 되니까 이제 1,300원으로 좀 줄었고요. 대신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래소에서는 800억대, 900억대인데 장 중반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순매도였는데 순매수로 좀 돌아섰고요. 뭐 차익거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시스 차도 조금 줄었어요. 베이시스 차도 좀 줄었고 원래 선물이 아까는 372 라인 위에서 놀았는데 지금 371선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후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큰 의미 없었고 거래대금 동시효과 때 많이 늘어난지 봐야 돼요. 지금 8조 9천억 그리고 코스닥이 9조 2천억 대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많이 사고팔고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거 아까 없어서 제노님께서 해운우님 좋다면서 흠슬라 패너션 왜 잡아 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이따가 하창모 본부장님이 잘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거 사실 저기 그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거 그 뭐죠? 그 GPT 4.5 바로 어렵다. GPT 4.5 한국판 어렵잖아. 5 하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한국과 컴퓨터 또 뭐였지? 폴라리스 AI, 그 이스트 뭐 그 소프트. 뒤에 건 잘 모르겠고 앞에 거도 약간 용두사미가 됐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마이너스 됐어. 사실은 그 종목들이 원래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 조심하라고 아침에 네.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마이너스 걸? 그런 거 받쳐줬으면 1% 넘게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코스닥. 끝났습니다. 아까 1.2%까지 올라가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하창모 본부장님 쭉 시황을 한번 가볼까요? 3시 27분이기는 한데 네. 뭐 이렇게 그냥 오늘 거래량은 어땠습니까? 거래량은 이제 코스피가 8조 9천억 그리고 아, 코스닥이 9조 2천억 해서 한 17억 18억 정도 일단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아니, 동시 18조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18조나 됩니까? 네, 지금 8조 9천억이고 9조 2천억 합해서. 합하면 네. 그 정도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거죠. 최근에 9조, 시장이 9조네. 한 15조, 16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거래일부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선바뀜도 나오고 주고받고 열심히 이제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하구나. 급등했던 네. 거에서는 이제 막 그 털려면 거래량 발생시키고 털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도 꽤 있었을 거고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도 열심히 이제 막 탈출하려는 사람들 거 물량 잡아먹는 것도 있었을 거고 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외국인 기관에 큰 흐름이 없어도 거래대금 자체는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라왔던 거는 털리기 직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안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고가권에 있는 것들은 조금 빠졌을 수 있거든요. 왜 대표적으로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 해서 한 2거래일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30분까지 2분 남은 상황인데요. 저희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기 계속 듣고 있었는데 1분 남았는데. 오늘 도와줘,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진짜 도와줘. 장도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도와줘. 진행자로서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쥐어 짜내는 겁니다. 마른 행주 사실은 여기 그냥 술이나 갖다 놓고 술방이나 하고 싶지. 갖고 오지 그랬어요. 아니 뭐 던져도 안 나와. 아니 근데 뭐 시장이 뭐가 있어야 우리 나오지. 반응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우리 반응? GPT-4.5가 네. 다시 들어갔어요. GPT-4.5가 아니 반응 속도 이렇게. 빠르다 뭐 0.2초 기억합니다. 제가 마셨잖아요. 똑똑하구나. 네, 0.2초. 0. 사람보다 낫다고. 0.232 봐봐. 0.232초래. 할 얘기 없으니까 계속 GPT 반응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0.2초. 0.232초면은 평균 사람이 0.32초래요. 0.32초. 근데 이게 0.1초 차면은 꽤 네. 커요. 크죠. 0.1초 차이가 안 큰 게 아닙니다. 이거 달리기 할 때 9초 9하고 10전 0하고 다르잖아요. 그 그렇죠. 0.1초 차예요. 어. 엄청난 거야. 엄청. 근데 우리 챗GPT-4.5 나오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챗GPT-4.5 네네. 나오기 전에 네. 그 챗GPT 3,
1.5 있었잖아요. 1750억 개. 네. 이거는 2.8초 걸렸거든. 2.8초나 걸렸네. 0.23초. 오호, 알겠습니다. 빠르다. 이런 것도 하는데 3x 더하기 1은 4다. 네. 그거 풀어라. 네. 그럼 어떻게 그 계산을 0.2초 만에 3x 푸는 더하기 1은 4잖아요. 네. 당연히 그는 0.2초는 안 그래도 풀고 설명을 말로 해주는 거야. 어, 아주 알아듣겠어. 선생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웬만하면. 알겠습니다. 마케팅 나오는 거. 아니, 임프레시브했어. 임프레시브했어. 우리나라 장에는 10명은 없었지만. 알겠습니다. 임프레시브했어. 이따가 시간 많을 것 같으니까 그때 열심히 또 이게 전부인데. 같이 해보죠. 저도 마음껏 제가 양념을 같이 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초코앤 우유님께서 하이브 얘기해줘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이브 이따가 있었나? 엔터 얘기도 조금 네. 해야 되기는 합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드디어 땡땡땡 30분이 네,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분 잘 때 없다. 권종근님, 구름샘님, 윤상빈님 다 땡땡땡 말씀을 해. 땡땡땡. 찐이님도 네. 땡땡땡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하창은 본부장님 이제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 한번 네. 시장을 쭉 들어보죠. 네. 거래대금 크게 안 늘었네요. 많이 9조 늘었어? 2천억. 네. 9조 2천억. 네, 9조 4천억. 뭐 2천억, 3천억씩 좀 늘어서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뭐 크게 뭐 그런 임팩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는 네. 뭐 18조 이전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그러면 이제 작은 종목들의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네.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AI 소프트웨어 오전장부터 강했던 종목군들이 그래도 뭐 장 끝날 때까지 좀 강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라인들이죠. 뭐 AI 소프트웨어, 철강, CDMO, 석유화학 뭐 이런 쪽은 이제 오전장부터 얘네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보실 것처럼 뭐 관세라든지 또 이제 뭐 일부 뭐 이 석유화학도 관세 쪽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해요. 납사 관련된 부분에서. 근데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철강, CDMO, 석유화학 좀 좋았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이거 애플 관련된 이슈 있었으니까 거기서 좋았고, 그다음 오늘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 있으니까 폴더플폰 관련된 종목군들 뭐 네. BH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좋았고요. 게임주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어쨌든 일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이 게임주들 뭐 각각의 요소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에서 좀 좋았고요. 그다음 2차전지 뭐 테슬라발 뭐 이런 일부 영향들이 있어서 움직였고, 또 제주전자재료도 리포트 나왔죠.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각각의 종목군들이 어쨌든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2차전지 종목군들 안에서도 뭐 강원에너지, 뭐 솔브렌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오늘 저 섹터를 봐도 그렇고 네. 종목을 관심 종목 들어가지고 인기 검색을 봐도 SK 이터닉스 상한가, YC 15%, 네. SK D&D 11%, 한컴 18%, 엑세스바이오 12%, 이오플로우 21%. 이런 종목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ITM 종목들이 반도체, 아니니까. 토마토 시스템 다 음. 상한가인데 약간 작은 종목들. 작은 종목들 활발하게 트레이딩 장세가 이루어졌다. 근데 그런 애들 보면은 뭐 네. 이오플로 같은 애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잘 언급은 안 되고 있었지만 보시면은 뭐 최근 사이 한 4, 5거래 사이 100%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좀 그냥 와. 은근슬쩍 가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슈 있던 한글과 컴퓨터도 사실 최근 들어오면 거의 한 70% 오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보면 차트 보면은 다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급등 혹은 급등 나오는 것에서 계속 급등 요래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토마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네. 차트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ITM 반도체 이런 좀 변수가 있었던 종목군들이나 뭐 갑자기 급등 나온 거지 대부분이 올라가던 거에서 막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장 자체가 좀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 뭐 YC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차트 다 둘러보시면 모양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뽕, 이렇게 하다가 삐용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왜 좀 생소하냐면 네. 트레이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시총이 그렇게 막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없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죠. 이런 거야 뭐 수급이나 이런 이제 각 HTS마다 수급 쏠리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게 있어요. 코드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띄워놓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 요거 가네 오늘 이거 수급 쏠리네 이렇게 해서 좀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미국장과 이어서 네. 미국장도 민주식들 확 갔잖아요. 막 특별하게 이유 없는 것들. 그래서 그랑 비슷하게 오늘도 어쨌든 이슈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흐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2차 전지도 장 초반에는 조금 힘을 내다가 살짝은 빠져서 끝나긴 했네요. 에코프로 BM 보합, 에코프로 3%, 뭐 엔캠 마이너스 이런 종목들은 조금 그랬고 그다음에 LG엔솔, LG화학, SDI 이런 애들은 한 1%에서 3% 정도 올랐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오늘 변압기랑 전선 쪽 일부 좀 조정이 나왔는데 뭐 이거야 뭐 워낙 좀 급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일부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을 각자 좀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도 좀 일부 종목군들이 좀 흔들렸죠. 근데 뭐 이제 현대로템이나 이런 애들은 또 올라가고 해서 방산 쪽,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군에서도 개별적으로 어떤 애는 올라가고 어떤 애는 떨어지고 약간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위성 쪽에서도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AP 위성 이런 흐름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약간의 좀 변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주들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뭐 음식료 쪽에서도 뭐 농심이나 뭐 이런 라면 쪽은 또 강했는데 나머지 네. 쪽은 또 일부 약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업군들 안에서도 약간 특정한 종목군들 뭐 완전 명확하게 실적이나 이런 수출이나 모멘텀이 있는 쪽은 강했지만 그러지 않는 종목군들은 조금씩은 쉬어가는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융도 이제 52주 신고가 비슷하게 갔다가 또 네. 이제 살짝 52주 신고가 맞네요. 어쨌든 전고점 뚫고 한번 갔다가 오늘은 조금 저기 아래 써 놓으셨는데 정말 급등을 50주 했던 산업군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배터리 얘기했더니만 배터리 아저씨 불러달라고. 근데 요즘 활동하시는지 모르겠네. 요즘 정치 하시더라고요. 아 정치. 그래요? 한번 정치 연락해 피부. 보면 어떨까요, 저희? 번호 없어요. 네. 손절. 네. 아니 손절이 아니라 저는 뭐 잘 모릅니다. 네. 자, 오케이. 특징 좀 볼까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제 토마토 시스템 이런 것들은 구독형 AI 챗봇 서비스 출시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요게 근데 이제 오늘 있었던 이슈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어요. 좀 높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리포트도 있었고 일단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멘텀 자체가 좀 좋아진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다음 강원에너지가 퓨처엠과 445억 원 공급 계약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뭐 애플 관련된 이런 XR 헤드셋 관련된 종목군은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였죠.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뭐 MP 이런 애들 다 움직였고요. 그다음 뭐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하이스틸, 뭐 부국철강, 금강철강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문배철강 뭐 이런 애들 그런 쪽들 다 비슷한 이슈로 움직였고 큐브엔터가 이제 엔터 쪽에서는 나름대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역시나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센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최근에 웬만한 산업군들에서 최대 실적 나오면 막 뚫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윗꼬리가 또 강하게 달린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센티가 많이 안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뭐 VT 분기 최대 실적 또 오늘도 리포트 나왔죠. 이제 실적 리뷰 리포트 나왔는데 뭐 굉장히 좀 내용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아침에 신문과 이것도 리포트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 전력 100분의 1 절감 기술이 뭐 있다 뭐 이런 좀 이슈로 좀 움직였고 이스 소프트는 뭐 MS 생태계에 들어간 걸로 계속 엮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슈 있고요. 그다음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 저 기술이 진짜 있으면은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지 않나요? 믿을 만한 기술력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수 정확하게 네. 우리 기술? 뭔가 우리 정확하게 이거는 기술 쪽으로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 그쪽 제 지식이 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쨌든 뭐 연관이 되면은 이게 이제 스토리 만들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최근에 네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만들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로 갈까요?
네, 뉴스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보고 듣고 말하는 새 AI 모델 챗 GPT 4.0.4를 만들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게 그 무료로 좀 일부 배포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여전히 유료였다라는 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뭐 질문하고 답변도 요청할 수 있고 기존보다 뭐 청각, 시각 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슈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WWDC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은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음성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연관된 쪽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내달 미국의 오. 지역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라는 부분으로 또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제 메타버스 한국? 관련된 한국 출시. 미국 빼고 다른 나라. 미국 말고 다른 미국 데. 말고 다른 나라. 그래서 그렇게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좀 나왔고요. 그때 미국에서 팔렸던 건 완판이었어요? 네, 그렇죠. 초반에 오. 엄청 많이 팔렸죠. 대신에 이제 좀 이 리콜도 많이 나오긴 아. 했지만. 근데 리콜 많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네. 어. 그것도 이제 거밍치가 거기 또 AS 센터에 뻗치기 하면서 다 거기서 이제 체크했대요? 재고 조사나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팔린 거에 대비했을 때 그런 노이즈가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막 리콜이 많다 막 그거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수치가 너무 자극적으로 네. 높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아. 뭐 한 30% 40%막 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전 프로 어떻게 네. 사실 겁니까? 사실 분 계세요? 얼마예요? 500만 원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민트윤 보내가지고 맞아, 확인했지. 그때 하나씩만 갖고 왔어도 재택 사가 뭐 이렇게 누구 아는 친구들도 만나고 천천히 오고. 그러게요. 진짜 좋은데. 세 개만 네 개만 사오면. 4개만? 2천만 원 아니에요? 아 그 정도. 근데 진짜 잘하는 초반에 이거를 비전 프로를 산 한국 분들은 뽕 뽑았어요. 왜냐면 쓰고 리뷰하는 더 유튜브 한 하고. 4개 정도 올려. 안녕. 유튜브 하고 아니, 그러느냐고. 4개 정도 올리고 거기서 조회수 뽑았죠. 그런 다음에 그쵸. 이거 당근으로 다시 팔면 프리미엄 붙여서 더, 팔았거든요. 맞아. 더 맞아. 비싸게 팔았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신 분은 사실 비행기표 뽑고도 남았죠. 그랬는데 이제 한국 출시한다. 살 의향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리뷰 봤었는데 가격만 조금 낮춰주면 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 정도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발판을 이제 개발했잖아요. 이거 영상 봤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바퀴가 맞춰서 돌아가서 자꾸 중앙으로 오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오.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막 비트 세이버 같은 걸로 막 이거 한번 해봤는데 네. 이게 자꾸 여기저기 막 갖다 치는 것 때문에 맞아요. 제가 갖다 어. 받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되면 확실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 레디 플레이드 원 그거 관련된 그런 느낌처럼 진짜 되면 거기서도 이렇게 허리에 막 묶은 다음에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막 해서 막 열심히 달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면 확실히 좀 더 많이 팔리는 국면으로는 되지 않을까. 아니,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아. 다른 용도를 안 써요. 다른 용도? 네, 비트 세이버 이렇게 비트 이제 세이버. 네, 이거 재밌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암살자님께서 비전 프로는 성인 네. 산업 아니면 답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뉴스 보고 오픈 AI 그 샘 얼트먼은 정말 스티브 잡스랑 비슷해요. 정말 최고의 마케터입니다. 왜요? 응? 그냥 마케팅을 논란을 그러니까 사람들 어그로를 잘 끌잖아요. 오픈 AI가 폭력성 있는 컨텐츠 그리고 성인 컨텐츠 요거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사실 그 움직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오픈 AI의 그런 의도 이런 걸로 인해서 투자를 따오고 이런 걸로 성장성을 확신시켜주고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의도였는데 정말 잘 먹히죠. 비전 프로를 요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오픈 AI나 혹은 다른 기업이 성인물 컨텐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 비행기 68년, 네, 신용카드 있었어. 28년, 유튜브 4년. 근데 마지막에 요게 이제 성인 사이트예요. 해외에서 제일 아, 진짜. 큰 성인 사이트인데 19일. 9일? 19일. 인터넷이 7년, 유튜브가 4년, 트위터 2년. 근데 요게 19일 걸렸대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처음 보거든요. 음. 사용하세요? 이용자예요? 아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여기서. 저 따로 찾아서 알았거든요. 어떻게 누가 이걸 그려놨네 예쁘게 이렇게 정리해놨네. 네. 5천만 근데 이거 뭐 출처를 제가 몰라가지고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어쨌든. 신산업들이 좀 활발하게 될 때는 성인 사업부터 많이 되긴 이렇게 하죠. 얼굴 네. 빨개지셨지.
부끄러워서. 근데 이게 이 사이트가 진짜 괜찮습니까, 보노님? 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픈 AI도 그 AI도 아이고. 이제 인터넷 같은 신문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자와 뭐 프로핏을 극대화시켜서 진짜 빠르다. 네. 결국은 그렇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오픈 AI가 안 하면 다른 데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누구든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좀 필요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론 괜찮아요? 좀 이상한가? 여론 무슨 네. 내가 계속 또 이상한 말 한 건가요? 자, 저희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뉴스 가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 판매 부진 테슬라 모델 너무 웃기다. 네, 저 아까 이거 괜찮나요? 이랬잖아. 근데 양말님이 보노 형 어차피 유료는 안 함. 아, 그렇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네. 모델 Y 할부 이자를 연 0.99%로 파격 인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자 신형 모델이고 이게 지난주까지는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연 6.49%인데 0.99면 사실 그냥 할부 끊기 굉장히 좀 0.99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이자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튼 거의 무이자 수준으로 하는 거여서 출혈 경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좀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연 1%면은 공짜예요. 공짜예요. 이건 그러니까 ETF 수수료잖아요. 이자 없이 주는 거야. 네, ETF 운용 수수료. 지금 우리 그 자동차 뭐 리스하거나 캐피탈 하려고 그러면 할부 금액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16%짜리도 있어요. 10%에서 16%. 물론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약정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이 막 포함된 그렇죠. 게 있죠. 근데 어쨌든 한 10%에서 16%. 1%면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거저죠. 거저지. 그래서 저런 걸로 이제 판매를 좀 증진하려고 한다. 네,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어때요? 주가로 판단해야죠. 주가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P에서 지금 답을 찾기가 힘드니까 좀 Q라도 더 당겨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윗 X 보면은 지금 12.4 FSD에 대한 이거 출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물량을 많이 팔아야 그 데이터 아침에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슝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소스를 계속 모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많이 풀어놓고 소프트웨어로 하려면 그렇게 네. 많이 뿌린 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포드나 다른 전기차 포드? 업체들은 네. 어떻게 대응할까? 그쵸. 저게 일단 임팩트가 있다 그러면 있을 것 같으면 있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순간에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갈지 거꾸로 반대로 갈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포드가 7조 적자라는데 전기차에서 맞아요. 아, 그거 진짜 근데 어떻게 쟤네가 저렇게 나면 안 팔리면 어떡할까? 음. 쟤네들은 우리는 3.몇 프로 테슬라요? 아니 포드가 그럼 안 팔리면 포드 어떡할까? 안 팔리면 안 하겠죠. 접겠죠. 접어? 야, 그치 접을 수도 있다. 내연기관차 잘하니까. 요 전기차 산업은 그러니까 먼 얘기로 전기차 산업은 어떻게 재편될 것 같으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니까. 테슬라 위너 테이크스 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쨌든 충전 시스템도 지금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FSD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거의 대다수를 들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죠. 위성도 하고 있죠. 결국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위성 부분도 지금 스타링크가 어마어마하게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그런 뭐 로봇 쪽 이 AI 이제 AI 기업으로 나중에는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테슬라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희 본부장님은요? 네, 테슬라가 가져갈 건 맞는데 그 시장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요. 전기차의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아니, 모르겠다. 오지긴 오죠.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속도의 문제다. 오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테슬라, LG 엔솔, 뭐 주가에 반영되는 수준이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지금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한 5천 몇백억 불일 겁니다. 5,386억 달러. 많이 갈 때는 그거에 거의 더블 가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만약에 더블 갈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 얘기한 FS든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거가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게 반영이 안 되면은 지금 주가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길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리포트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테슬라의 FSD하고 로보택시를 가치를 얼마다? 3,220억 달러 이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서 3,220억 달러가 맞으면은 지금 5,500달러에서 그거 빼면은 네. 나머지 2,000 몇백억 달러가 순수 전기차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그런 리포트가 어떤 건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아, 오케이. 읽어볼만 합니다. 추승원님께서 네. 테슬라와 중국차만 살아남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포드하고 GM 죽고 그다음 한국도 죽고 그거네. 도요타도 죽고. 현대차? 근데 현대차는 생각보다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버는 걸로 얼마나 전기차가 궤도에 올라오는 거를 상쇄시키면서 그 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건데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 올 연말에. 현기차는 괜찮지 않나요? 넌 몰라요. 현기차 뭐 수틀리면은 강남에 땅 팔면 되지 뭐. 그거만 팔아도 십몇 조, 십몇 조요? 몇 조요? 뭐 그걸로 13조 될까요? 샀나? 지금 30조인가요? 얼마요? 그것만 해도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뉴스 가볼까요? 오늘 뉴스 3개만 들고 왔는데. 아, 그래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일정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정을 좀 보면서 이번 주 이틀밖에 없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내일 중요한 일정도 있고 한번 내일 확인을 중요한 게 해볼까요? 있으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일정 좀 보시면요. 오늘 이제 21시 30분 어. 오늘 이제 집에서 식사하시고 TV 보시면서 좀 쉬시다가 21시 30분에 딱 주식을 딱 키세요. 그러면은 확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PPI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요거에 따라서 분명 선물 지수가 막 바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MSCI 분기 리뷰 뭐 요거에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요일이죠. 우리가 쉴 때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WTI가 또 은근슬쩍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재고가 나오면 또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거래일 동안에 이제 이런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나오고 특히나 이제 4월 이제 CPI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한 번에 엮여가지고 이제 목요일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 목요일에 또 이제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면 여기서 또 청재들의 연설이 나오면서 또 한 대 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수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쉘터 부분에서 또 노이즈 나오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여기서 또 한 대 얻어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옵션 만기니까 또 대형주들 막 그 변동수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또 약간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CPI가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이번 주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확실히 좀 목금 생각하면 좀 보수적으로 지금 전략을 접근하는 게 맞긴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으로 다 갖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은 그 좋은 분위기를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대신에 이제 만약에 조금 비중 조절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금요일까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회들을 또 포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가 지나면 네. 대부분의 좀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도 일부 빼고는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외에 뭔가의 이런 모멘텀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약간은 박스권 안에서 특별한 기업들의 이슈가 있는 쪽에서 막 순환매가 돌거나 그런 산업군들만 막 돌 수 있거든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두더지 잡았던 수준화 실적이 괜찮았던 쪽에서의 뭐 연속성이 좀 갈 수 있는 쪽에서의 순환매가 돈다거나 그런 플레이가 된다면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거는 CPI나 이런 넘버가 무난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하 시기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9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트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증시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마다 사실 주식은 변동성이 나오는 거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장에서도 위아래 변동폭이 커면 거기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네, 거고 또 떨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변동성이 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 정도는 해놓는 게 조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PPI고 CPI고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고 이런 것들이 장에 큰 임팩트가 있을까요? 저 일단 이미 있나요? 벌써 약간 그런 약간 쎄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혹시나 위험한 리스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좀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게 반영이 돼 있다. 최근에 얘기들을 네. 좀 이렇게 반영이 증권가 있다. 리포트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무난하게 갈 거다라는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이 가는 거죠. 무난하게 안 가면 어떡하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왜냐면 우리 요번에 CPI도 그렇고 이전 PC도 그렇고 예상치보다 높게 한번 나왔을 때 네네. 뭐야 이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높게 나왔지 해서 막 시장 그때 한 1, 2주 정도 굉장히 좀 피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데이터는 뭐 예측한 대로 나오면 너무 다행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 저는 이렇게 시장이 애매할 때 약간 애매할 어느 때 정도 올라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이 시기에는 더 매크로에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지표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못 나오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전제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던지자가 아니라 떨어지면 줍자예요. 그런 변동성을 노려보자 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롱이지만 눌렸을 때 조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의 변동성이지 이거 나왔다고 해서 막 이제 증시 막 박살나고 막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멘트 있을까요? 김정일 본부? 네, 없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 아침에는 그런 얘기했거든요. 2,800 가겠다. 아 진짜요? 긍정적으로 보시구나. 제가 뭐야. 제가 아니 왜냐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은 없는데 되게 잘 버티고 여기서 좀 단단하게 네. 이거를 좀 모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얘기했지. 네. 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했더니 네. 표현을 잘해낸다 누가 또 전달치던데 나는 그렇게 사는 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가스라이팅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 어떻게 가는 거야. 올라간다고 가스라이팅을 그렇지. 당하고 저 지금 싶었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준다. 주고 있다. 근데 사실 요거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게 올해부터 해가지고 물론 당연히 위아래의 변동폭은 크지만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눌림 줄 때마다 계속 반등을 좀 해줬어요. 네. 해줘서 지금 고점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이게 더 갈 나쁘진 것 않지 같다. 않나? 여기가 이제 나쁘지 않지 않나? 여기가? 저는 차티스트로서 이제 딱 전고점 뚫기 전에 여기? 한 방에 뚫을 수가 없다. 아. 저기서 이제 한번 5월에 맞아? 좀 맞고 대선을 앞두고 한 3개월 전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가? 뚫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지금 쉬어가지 여름- 않을까. 의견이 여름 비슷하네. 맞아요. 여름에 7, 8월 달에 네. 이게. 두 분이서 뭐 텔레그램 공유해요? 의견 되게 비슷하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다 봤죠?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 한마디. 사실은 뭐 오늘 한마디 할 게 있을까 싶은데 자, 한번 볼게요. 네. 어떤 그림 가져오셨는지. 네. 이걸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네. 유료로 들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토요일이요? 21일 이후부터. 21일. 왜 21일입니까? 아, 그때 그게 그거 첫 번째 한다고? 정산일입니다. 네, 얼마 안 되는데. 오케이. 그래 재투자하네요. 캐펙스 투자. 아, 그쵸. 캐펙스 투자해야죠. 괜찮네요. 캐펙스 투자 많이 해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높여 나가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미중 갈등의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실적 모멘텀들이 끝나고 나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분명 유럽에서 뭔가 하는 이런 견제라든지 미중 간의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열심히 이제 배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이제 들썩들썩 할 거예요. 왜냐면 유럽도 요즘에 같이 참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관세한다라고 하면 유럽도 우리도 해야지 해가지고 막 해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둘이 핵심적으로 막 치고 받고 싸울 텐데 옆에 이제 유럽도 한 번씩 막 펀치 쏘고 막 이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벤트들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 또 이제 좀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또 수혜를 받거나 뭐 이런 쪽에서의 이슈들이 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요건 오늘의 한마디이기도 하지만 단기간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들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오레오님이 센스 있게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림 중간에 새우가 빠진 듯. 네. 예, 이렇게 우리나라 새우를 넣지. K 새우 하나 넣어야 K 새우 하나 넣어야. 그 생각을 못했네. 네. 그리고 사실 저 한국 연안에서 하는 새우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오지? 인천 앞바다 새우, 독도 새우. 구체적으로. 독도 새우. 독도 새우. 진짜 구체적으로 독도 새우. 하면은 답을 하더라고. 구체적으로 해서 답을 잘하면 아우 어머 고마워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해주면 바쁘다. 아니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GPT한테 사랑스럽다 그러면 답이 해봐요. 달라요. 답이 달라. 오. 좀 더 해줘.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보노님은 우리나라 새우가 거기 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껴요? 아니야, 끼지. 아이, 끼지, 왜안 끼?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그냥 먼저 까먹은 거구나. 제일 먼저 등 터지는 새우야. 아하. 진짜. 근데 미중 갈등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고립주의가 저 그림체처럼 귀여우면 좋겠건만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 권투 문제가 아니라 싸우더라도 글러브 빼고 그냥 맨주먹으로 지금 옥수수 다 날아가는 싸움이고 사실은 기관총 들고 총성 없는 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 그 안에서 또 오르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링 위에서 싸우는 중국과 미국 얘기해 주셨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네. 우리는 이 스페인이 내가 틀렸더라고. 프랑스 말인데 아까 오전에 잘못 얘기했어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블랙 비스트, 베이 누아르 맞잖아요. 이 BT야. 틀렸어. BIT가 아니고 BET. 네네, 맞더라고요. BET가 맞는 것 같아요. BT. 베트 누아르. 자,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프랑스 말이랍니다. 근데 많이 쓰인대요. 베누아. 이게 베누아. 혐오하는 사람. 혐오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 오, 발음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베누아. 누아르 할 때 그 누아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베드 느아르 막 이런 건가?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 말을 몰랐어. 전혀 몰라서. 네. 하여튼 그렇대. 베테 저게 비스트래요. 야스래요, 야스. 그래서 블랙 비스트에서 검은 짐승. 그러니까 어. 싫어하는 대상자. BT 스페인 BIT 아닙니다. 음. 베트누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검은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얘기하는 거 아닌데. 아, 그래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거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 원문을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네. 프로보커티브하고 이펙티브예요. 네. 이게 반대 같죠? 네? 반대잖아요. 네. 도발적인데 도발적입니다. 근데 일은 잘해. 이펙티브 효율적. 아, 효율적이에요. 프래그매틱. 어. 실용적이야. 실용적인데. 뭐 세면체리 끝도 없이. 네. 그런데 예측 불가해. 예측 불가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게 뭐- 이런 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프라이즈하게 어떤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굽니까 이게? 기사를 봤어요. 누굽니까? 누구 실용적- 맞춰보세요. 벤 누구세요? 벤누아. 예, 아마 벤누아. 우리 똑똑한 우리 구독자님 다 알아맞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은 겁나 잘하고 실용적인데 예측하기가 어렵고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좀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정답. 제가 할 수 있을지도 정답. 모른다는 정답. 베트누아르. 정답. 왜?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인 것 같은데? 정답. 근데 이 제목이 정답. 베트누아르가 있잖아. 베트누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베트누아르가 그리고 김장현. 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알았습니다. 푸틴. 푸틴? 이상하네. 오케이. 기사 키스인데 무슨 오늘 푸틴이야. 기사에 나온 거면은 몰라. 트럼프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트럼프. 어? 트럼프를. 그러게 너무 아이. 하얗다. 푸틴 다음에 하얗다? 트럼프. 트럼프가 도발적이고 아주 근데 겁주고 땡기고 네고시에이션 잘하고 오, 예측 불허하고 파월. 실용적이고 오히려 트럼프가 더 평화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평화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기회를 만들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오늘의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되면은 전 세계 평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저는 바이든이고 트럼프고 개찐 도찐이라고 봐요. 잠깐만 이게 뭐냐면은 그 트럼프의 새로운 들어오는 사람들이 네. 트럼프가 이기 내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내각과 달리 공화당의 극우 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진짜 이 필라소피와 맞는 사람들이 대기되고 있는 몇 명이 있대요. 네. 그 기사에 가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짝짝해서 겁주고 전 세계 사람들. 하지만
아주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비키게 되면은 1970년대에 닉슨이 키신저 그분 헨리 돌아가신 키신저. 있잖아요. 그분을 자기의 오른팔로 해가지고 디플로매틱하게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저도 어려서 모르는데 키신저가 닉슨의 정적에 해당되는 사람의 편이었어. 근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의 보완점을 가지고 그 전 세계 글로벌 그 디플로매틱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오픈하게 돼서 중국이 넘어가갖고 그 이게 오픈했잖아요. 그 국교 수립하고 이것도 사실은 닉슨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키신저를 발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프래그매티즘이 있다.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거였는데 도발적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닉슨의 그 중국하고의 오픈하는 거 이런 것을 아마도 트럼프가 이번에 할 수도 있다. 왜? 지금 그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전 세계가 개판이 됐잖아. 전 세계 전쟁 계속 일어나고 해결된 거 아무것도. 이란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네. 아마도 테헤란에 날아갈지도 모르고 베이루트 날아갈지도 모른다. 뭐 그런 식의 극단적인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온 이유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트럼프가 될 것 같아서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아서 왜 나왔을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네. 이 컨서버티브 파티에서 그런 기사를 써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갔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되면은 네. 그게 꼭 나쁜 건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닉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닉슨이 자기 묘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죽은 사람들 나중에 한 건데 그 전 세계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기여를 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다라고 네.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것도 자기의 원칙이 아니고 원칙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술책들을 전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쓴 건데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국은 데이탕트가 나타나고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질문 있어요. 트럼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질문이에요. 네, 괜찮아요. 이거 오늘의 한마디였어요? 오늘 한마디 맞습니다. 이거 오늘 장이랑 무슨 상관이 베트누아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그 베트누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랑 오늘 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늘 국장 관계 없어. 아 그래요? 오늘의 한마디인데 오늘 장이랑 아니, 상관없는 우리 이제 주식장을 봤을 때 주식장. 트럼프가 되면 막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두려워할 알겠습니다. 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음. 환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동접이 안 빠지네. 이거 재밌어요? 나는 몇 명 빠지나 세고 있었는데 안 빠지네. 재밌었습니다. 오, 신기하네. 아 역시 미국 대선 이런 거는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확실히. 네. 정치 알겠습니다. 성향 전혀 없는데 그냥 트럼프. 아니 기사 내용을 알려준 건데. 아니 좋아요. 아니 근데 뉴욕 타임즈 나온 기사. 아니, 내용은 너무 좋은데 오늘의 한마디는 오늘의 장에 대한 평가로 이제 한마디를 해주시는 건데. 오늘 장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오늘 변화가 없는데 무슨 평가 주고 오케이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그 준비한 자료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깐 볼까요? 요거 해봅시다. 이런 거 재밌어요. 무지개 재미 아니요. 재미없어. 알겠습니다. 아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네. 좋은데. 들어보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자, 테슬라의 테슬라 요거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이거는 진짜 재밌어요. 5,500억 달러라고 하잖아요. 시가총액이. 네. 옛날보다 한 반 토막 난 것 같은데 모 증권 여기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적은 게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FSD하고 로보택시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말고 네. 그 비즈니스를 추론했을 때 3,200억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100억 불 정도만 지금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3,200억 불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한 가정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테슬라가 작년에 180만 대 팔았습니다. 올해 뭐 200만 대 못 팔 것 같다고 다들 보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30년까지 매년 20%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FSD 채용률이 지금 10% 전후인데 30%까지 운행하는 대수에 하면은 아마 2030년대는 FSD 운영되는 차량 수가 거의 1,000만 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게 구독료가 지금 월 99달러로 떨어졌거든요. 네. 1년에 1,100억 달러잖아요. 그럼 그 가치가 115억 달러라는 얘기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이거를
로봇 택시를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격을 하면은 요게 한 32억 불 해서 147억 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FSD가 예.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발판을 잡으면은 2030년부터 33년까지 갈 때는 아주 수월하게 간다. 그러니까 30년까지 가는 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잘못 잡히면 뒤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럼 뒤에 이렇게 되면은 앞에는 284억 달러, 앞에는 아까 147억 달러였는데 2030년, 33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되면은 네. 660억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게 7년이잖아요. 네네. 현가로 하면은 이게 3,300억 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뭐냐면 전기차가 매년 20% 성장하느냐, FSD가 자동차 10대 중에서 3대, 4대에 채용되느냐. 그런 거죠. 그걸 묻는다면은 롱통으로 왔을 때 이 가치 현재 5,500억 달러라는 가치는 싼 게 맞아요. 이 가정대로 가면은 제가 이게 주말에 한 2번, 3번 제가 계산기를 누르면서 어썸션 아닌가 이렇게 받고 저렇게 했는데 이게 뭐 채용률이 30%가 아니고 한 20% 빠지더라도 이게 뭐 1,000억 불 이렇게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지금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차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요거 BYD가 1,000만 원에 팔고 있고 와, 우리 진짜 전기차 싸게 파네요. 니로 전기차를 살려면은 하이브리드 사가지고 하이브리드 산 거하고 니로 전기 산 거하고 1,000만 원 차인데 그 1,000만 원 가격 차를 좁히려면 하이브리드 가지고 10,000km씩 7년 2만 킬로씩 7년, 10,000km씩 14년 타면은 하이브리드 가격하고 전기차하고 비슷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가격에 예민한 사람들은 하이브리드가 아직 옵션 중에 하나이다. 전기차가 연비가 좋아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뽕 뽑으려면은 그렇게 길게 오래 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들어갈 때 이 캐즘을 잘 넘어가야지 아까 그런 그림이 설득력 있게 더 다가오겠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 중에 설득력이 아직 다가오지는 않다 보니까 시나리오로 갖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롱텀으로 본다면은 그런 그 리포트 찾아보고 계산기로 내 나름대로 하면서 이거 오바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5,500억 달러인지 7,500억 달러인지 계산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목표 주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싸다. 테슬라 멀리 보면 싸다. 저런 근거들이 뒷받침됐을 때 오케이. 네. 이게 더 재밌었죠? 트럼프보다. 트럼프가 더 재밌어요. 트럼프 재밌었어요? 트럼프 말하실 때 채팅창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어. 집에 와서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 아니요, 재밌었어요. 술 마시고 개인적으로 모셔갖고 그 돼지 껍데기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 이건 진짜 재밌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형식을 갖추니까 재미가 없어. 맞아요. 아니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의 한마디랑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추려고 그랬으니까. 트럼프하고 나하고 누가 더 배트 누가 하러 갔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 재밌지 이렇게 뽕을 하니까 재미있겠어? 오케이. 마스님께서 보노형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되겠다. 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계세요. 심심하시면은. 배고팠는데 잘 됐네요. 네. 질문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사실 시장 얘기도 별로 그렇게 할 게 없고 네네. 뭐 오늘 뭐 내일도 폴라리스나 뭐 시장이고. 이런 거 뭐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빠졌어.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것들 AI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그런 모멘텀이 나와서 움직이는 주식들이 6월 10일, 6월 15일까지도 계속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뭐 사라 팔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어서 저희가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네. 누가 되든지 우리나라랑은 하등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됐을 때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싸워서 우리가 새우등 터져서 주식 빠졌고 바이든 돼서도 바이든은 뭐 그냥 민주당, 공화당 이걸로만 다른 거지 정책은 다 비슷해요. 어차피 정책 비슷하고 우리나라 빼먹으려는 거 비슷하고. 그렇죠.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나뉘어 있을 뿐이지 어차피 하나의 미국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차피 똑같아서 우리한테는 걔가 되나 동의하십니까? 아니 다 동의하지 않고 네. 시큐리티 측면은 안보는 모르겠어요. 안보. 그 문제는 트럼프가 되면 내년부터인가요? 그 5년 하는 거잖아요. 네. 4년 하는 거죠. 4년씩 두 번이니까. 끝 무렵에 우리나라 정권이 또 바뀌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 정권과 이슈도 있고 주한미군은 이슈가 분명히 될 것 같고 주한미군은 분명히 이슈가 될 겁니다. 이슈 되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보내놓으라고. 그게 실제 됐을 때 이슈는 커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 평화가 온다. 아니, 우리 평화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사가 있다. 네. 아니 평화는
누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야죠. 어떻게 만들어? 무슨 아니, 어떻게 아니 그거 어떻게 만들어가? 뜬구름 하는 난 제발 좀 어떻게 너-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은 난 뜬구름 잡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방금 약간 이렇게 뭐 강당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설하는 사람 같았어. 그건 교회 가서 해, 교회 가서 교회 가서 교회 가서 해야지. 우리 잘 지금 만들어 이렇게 나가자. 한 명 한 명 평화를 하면 이제 국가도 다 평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고. 많이 좀 어떻게 해줘봐. 하냐고. 우리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네,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 질문하고 엔터 얘기할게요. HMM 얘기 뭐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준비된 게 있으면 이따 하시고. 네. 질문합니다. 목요일 날 만약에 한 1~2% 떨어진다 그러면 뭐 시장에? 네. 예. 1번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홀든지. 아니, 내용을 2번, 봐야 돼야지, 그러니까 내용을. 2번. 그러면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줍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그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인 건지. 호로님 먼저. 1%요? 1% 떨어지면 왜 안 떨- 돼요? 왜 떨어지는 거야? 1%는 평상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저기 매크로가 매파적으로 나오니까 떨어지죠. 이렇게 쉽게 합시다. 0.31이 지금 컨센서스인데 먼토먼스 네. CPI만 심플이 네. 이게 0.4% 정도 올라갔다. 그럼 빠지겠지. 얼마나 빠질까요? 1%는 아닐 것 같은데 더 1% 빠질 안 것 빠질 같아. 것 그렇죠. 예. 1% 후반? 그 정도 1% 빠지면은 시장이 오케이, 조정이 그러면 됐겠지. 1%로 합시다. 장이 1% 빠졌어요. 그러면 그냥 홀드죠? 네. 홀드 나왔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 우리가 뭐 연설하고 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어차피 0.31이 아니고 0.29가 나올 수도 있잖아. 좋게 나와서 올라가면 그렇죠. 어떡해? 올라갈 수도 있죠. 아, 좋게 나와서 그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어떻게 갑자기 떨어갈 거야 말 거야? 지금 그걸 물어봐야지 오히려. 그 가능성도 있죠. 내려갈 가능성만 그렇죠. 생각하면. 떨어지는 거는 오케이. 어차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늘 이미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좀 비중 조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회 오면 담겠죠. 그거는 뭐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건 뭐 괜찮은 것 같고, 그거 좀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나와서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올라가고 연준들의 발언도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오늘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또 연준 의장들 발언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흔들릴까 말까, 또 옵션 만기를 흔들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나눠서 들어갈까? 늦었다 싶어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더 큰 시작했어. 그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그럼 같아요. 잘 나올 가능성은 얼마? 0.28 나오면 주가 올라갈 겁니다. 오늘 빼고 내일 올라가면 꽝인데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만약에 올라가서 장이 1%, 1.5%에서 2.5% 올라갔다 칩시다. 이틀 동안에 우리는 네. 어떡할까? 그러면은 이제 정고점 뚫는 거죠. 2779 요거 뚫고 가는 건데. 지금 맞아요? 지금 2721인데? 2730 오늘이 2730이고요. 30이요? 전고점은 직전 고점은 그럼 미국하고 277 비슷하게 따라가면 9.35.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고민되겠지. 머리를 깎을까 말까. 그러면 더 비중을 태우려 네. 그러면 전고점 뚫는 거 보고 태워요? 아니면은 난 아니죠. 미리 사죠. 그 올라갈 때 따라가는 그 건 안 내용이 돼. 그 내용이 아까 0.31인데 0.28 정도가 지금 까리까리 할 것 같고 이 생각에는 한 0.27 정도나 26 정도 나오면 그거는 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오케이. CB리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쉬어. 어차피 목요일 날 아침 열어봐야 뚜껑 맞아요. 열어야 알아. 맞아요. 고민하지 말아라. 시간이 남아서 얘기한 거예요. 어. 휴일은 그냥 쉬는 거.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네. 증권 뉴스 보니까 제목이 에휴 주식하는데 왜 남의 나라 물가까지 점점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요? 네. PPI가 내가 물가 좀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거를 왜 봐야 되냐고. 그거는 이게, 봐줘야. 이게 오늘 한마디 그걸 썼어야 되는데 아예 보여줄게. 오늘 아니 한마디. 괜찮아 괜찮아요. 네, 오케이. 아니 심플한 말이었어. 이 단어로 이거 nothing exists alone. 알겠습니다. 주시장에서는 어느 것도 혼자 있는 게 없어. 혼자 있는 게 없죠. 맞아. 존재하려면 다 있으니까. 여기서 피드백 되는 거기 연결돼 때문에 있습니다. 그 그게 정도는 봐줘야지. 불교의 기본 논리예요. 기본 교리. 모든 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 아 그래요? 네. 불교인 나구나.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 얘기해야 되니까 네. 칼칼칼로 갈까요? 네. 그럴까요? 자, 그럼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민투에는 바카스에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종목명은 디어유라는 종목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평단 44,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상장 당시에 엄청 핫했던 종목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저점으로 내려온 거 아닌가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로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거기에 엔터 쪽이 올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엔터도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가망이 없는 걸까요? 유유. 그냥 팔아야 할지 아니면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하보노님 그리고 본부장님 민트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에 한번 쳐봤는데 인기가 예전에는 무슨 경제방송 틀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종목 토론방에도 일주일에 23개 글이 올라올 정도로 인기가 떨어졌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게요. 다음 장인데 연간으로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괜찮네요. 그래서 우와 진짜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포트를 살펴보시면은 이번 분기가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2억 원에 그쳤는데 그 이유가 뭐 리스크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연기된 것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 산업이 지금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께서는 목표 주가를 45,000원을 써주셨는데 이것도 하향 조정한 거더라고요. 원래는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포트들은 어떨까 하고 봤더니 역시나 지연이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사실 시점의 오차일 뿐 괜찮다라는 의견도 많았고 물밑에서 여전히 바쁜 디어유다 라고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이 뉴스를 보시면은 남궁훈의 새 도전 아이즈엔터 첫 작품은 아이돌 AI 펫이다. 아이돌로 막 우리 다마고치처럼 이렇게 펫 키우고 요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사도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모가 조카한테 선물로 요즘에는 디어유 버블을 준대요. 이거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사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대요. 아 이거 약간 저기 구글 플레이 카드 이렇게 선물하고 이런 건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민준 씨가 카리나를 좋아하면은 이걸 딱 보내면 민준 씨가 카리나랑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래요? 보내주는 거예요. 통화는 안 되고 아이. 아이라니요. 제 팬심을 아이, 모르시는 겁니까? 안 되고요, 안 그거는.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면은 좀 대여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의 지수 씨도 요 버블에 3월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팬 메신저를.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드리블. 지금은 안 디어유 기다려야 디어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안 네. 디어유. 아 지금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디유. 안 돼요. 아 기다려야 돼요. 그 뜻이야? 아. 사투리. 아, 지금은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잘한다. 맞습니다. 예전에 대여유 한번 하지 않았어요? 대어유? 대여유 또 어느 방송에서 또 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 이건 한번 다르지 않았나요? 우리 한번 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 예전에 예전에서 대여유로 한 것 같은 느낌이네. 뜨거 대여유 하지 않았어요?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않았어? 양말님이 지금은 뻔히유. 지금 뻔히유. 제가 또 어디서 하면서 제가 뻔히 썼어요. 뻔히유. 잘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뭐라 하냐면 나를 알면 나한테 전화 오고 나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해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하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뭐야? 그렇지. 디어유의 약간 블랙 검은 야수 버전이네요. 너 만나고 싶어? 찾아와. 근데 네, 그렇지. 나를. 만나줄게. 좀 다른 느낌으로다가 카카오톡 얼마 줄게. 내가 돈을 줄게. 입점돼요? 카카오톡 입점. 안 돼. 안 돼. 카카오 채널 신고당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디오유 해야지 디오유. 그래서 홀딩하라는 얘기인 거죠? 기다려야 돼. 저는 지금은 잘랐다가 잘랐다가. 다시 대여유 할 때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래로 너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그래요? 네, 이런 종목은 갖고 있다가 자르면 다시는 못 들어가요. 그래요. 네, 안 들어가면 되지. 열받아서 못 들어가. 다시 왜 또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 그것도 그렇고. 왜 꼭 이제 다시 봐야 돼요? 학대고 내가 버린 안 걸 하려고 하죠. 복수하듯이 내가 다시 들어와서 또 꼭 먹을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 네. 이런 짜증나잖아요. 신경 가져야 돼요? 내 돈 아 이제 먹고 버려. 갔는데 딴 데 사면 짜증나지. 되지. 아니 애인을 헤어졌는데 헤어진 다시 또 만나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네. 그거 잘 안 돼. 왜요? 다른 애인 찾는 게 낫지. 어. 이건 마찬가지야. 자기가 궁합이 안 맞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버리고. 자 일단은 공식적으로 본우님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김장희 본부 얘기한테. 일단 뭐 리포트 내용들 보셨겠지만 일단은 뭐 주변 이 엔터 시장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헤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점이라든지 지연만 안 되면 나름대로 성장성도 나오고 뭐 OPM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엔터의 투심이 많이 안 좋다라는 방식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엔터 산업이 잘 되고 엔터에서 아티스트 활동을 열심히 해줘야 이제 이런 뒷단에서의 이런 팬덤 문화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단 시장이 어려우니까 현재 실적이 좀 잘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센 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좋을 거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었는데도 좋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기업의 펀더는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지금 악재가 생겼고 거기서 이제 뒷단에서의 영향을 받는 산업군이니까 거기서 좀 보수적인 얘기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수권 관련해서 매각권 관련해서 한번 주가가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요게 2만 원대에서 거의 6만 원 수준까지 5만 원대 후반대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직행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네. 요때 이 이후부터는 좋은 얘기가 나와도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가입자 수가 100만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200만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구독자가 늘어난 거고 여기는 팬덤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금액이 뭐 3,000원부터 8,000원 막 만 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맞고 그렇죠. 그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때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런 성장 부분들이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물렸었던 물량들을 아직도 해소를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왜냐면 이때 엄청 터지고 나서 뭐 거래량 뭐 계속 주고받고 하겠죠. 싸니까. 그런 뭐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했는데 어쨌든 엔터 산업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오늘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눌렸잖아요. 그렇네요. 네, 눌렸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추세적으로 지금 이렇게 센티나 어쨌든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사는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좋게 할 보시네요. 얘기는 네. 뭐 많은데. 자, 그러면 네, 뭐 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잘라요? 네. 전량 10%나 했나? 10% 비중이 10%나 했죠. 비중 10% 마이너스- 평단이 44,000원, 지금 맞아요. 25,000원. 네. 손절이 맞습니다. 손절이 맞아요? 손절을 하라고 있는 거지 음. 지켜보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디어유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처음에 상장했을 때도 그렇고 혹했던 게 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아티스트 산업이 성장하면은 디어유는 자연스럽게 그 파이를 먹고 같이 큰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아까 꼬리님께서 매출 구조가 이게 돈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을 잘 몰라서 얘네가 가진 절대 경쟁력이 뭐예요? 왜 아티스트들이 얘네 플랫폼에 와가지고 팬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버스 뭐 이런 버블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뭐냐 그거를 딴 데서 뭐 못하냐 이거죠. 하이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거 한다. 따로 하잖아요. 따로 그냥 하고 있죠. 네. 네. 그 만약에 잘 나가는 아티스트가 있으면 솔직히 여기다가 할 수가 뭐 없지. 저기 퍼센티지 떼주면서 얘네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그 얘기가 나부터 나왔는데 이게 그 구조 SM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런 거죠. 예, 주인이 누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의무는 당연히 가졌었죠. 하이브나 뭐 JYP 뭐 아티스트들이 이거 쓰고 싶겠어요? SM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가 특화된 기능이나 혹은 그런 딱 해자 같은 게 있는 건지. 근데 그래야지. 만약에 저라면 제가 연예인이고 조금 약간 한물이 가고 있는 연예인이면 나도 뭔가 돈도 벌고 싶고 팬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나한테 지원이 없어. 그럼 이런 데를 통해 그러니까 그런 있지 않을까? 니즈가 없다는 게 아니고 얘네의 성장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적 성장을 계속 담보할 것이냐 그런 거죠. 그런 수요가 없지 않으니까 만들었지 사실. 핵심적으로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서도 실적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산업적인 그 구조적인 무언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신규로 안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서 이미 코어로 핵심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만약에 수익성 부분에서의 그런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더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안 하는 거죠. 왜냐면 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 관리하고 뭐 인력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 뭐 그런 생각들도 일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어느 정도 바이어블한데 성장률이 있잖아요. 성장률 이게 얼마까지 가치가 있냐 할 때는 성장률은
얘네가 마진은 원래 들어온 마진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은 탑라인이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탑라인은 결국은 이제 앞단의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전체 뭐 JYP가 뭐 저쪽 걔네 비즈니스가 20%다 20% 성장하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그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가지는 어렵다. 라고 보면은 과거에 한때 이거 30배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20배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 JYP가 18, 17배인데. 네, 결국 실적도 잘 나오면서 스토리도 좀 섹시해야 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트렌디하게 붙어줘야지 선별적인 주식만 가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물론 이 주식의 매력이 따로 있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매력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아까 한물간 연예인이 요거 아니에요,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 노발대발님께서 네. 지수 이제 오픈하는데 이 오픈했는데 한물 갔다는 거 지수 씨는 최고죠. 최고예요. 지수 씨 최고입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CPI, PPI 보고 연준 위원들 연설들 보고 페드워치에서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목요일 날 좀 다시 한번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클로징벨이 10,000명이 돼야 민트가 아침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프닝벨에 민트를 모셔와야 되는데 그냥 10,000명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징벨 10,000명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너무 관심 있게 사랑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주변에 한두 번씩 좀 알려주시고. 맞아, 알려주시고. 그리고 특히 저희 영상은 이제 3% 머니 채널에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한번 쳐서 영상을 눌러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머니 채널을 따로 저희끼리 뭐 회식할 때나 뭐 백브리핑이나 이런 걸로 또 켜가지고 또 거기서도 컨텐츠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거기도 이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네요. 회식. 오케이, 알겠습니다. 구름샘님 10,000명 한 번이라도 그냥 찍먹만 하면 되는 거임? 네, 맞습니다. 찍먹만 하면 됩니다. 찍먹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만들어주세요. 자, 네. 그러면 내일 휴일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오늘도 장 버텨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목요일날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